여기 캔버스 위에 영원히 새겨진 한 편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기에 짧게 타오를 수밖에 없었고 또 눈부시게 아름다웠기에 더없이 비극적이었던 두 예술가의 삶.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왼편의 여인은 잔느 에뷰테른, 그리고 오른쪽은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안입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의 사진에서 뭔가 공통점 눈에 띄는 거 없으세요? 바로 두 사람 모두 생애 마지막 연도가 1920년으로 같다는 사실이죠. 이 기묘한 일치는 이들의 사랑이 결국 비극으로 끝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들의 짧고도 강렬했던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파리로 건너온 이탈리아 화가였어요. 당시 파리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그야말로 예술혁명의 중심지였거든요. 모딜리아니 역시 이 에콜드 파리의 일원으로서 피카소, 샤갈 같은 쟁쟁한 예술가들과 어울렸죠.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그의 삶은 글쎄요, 언제나 지독한 가난과 술, 그리고 지병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은 딱 보면 모딜리아니 그림이네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백조처럼 길고 우아한 목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시 조각에 굉장히 매료되었는데 특히 길쭉한 형태의 가면에서 큰 영감을 받아서 인물을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재창조한 거죠. 길게 느린 목과 더불어서 그의 인물들은 종종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쁜지, 슬픈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바로 이 무표정함이 그의 작품에 신비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고독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가장 강렬한 요소, 바로 이 텅 빈 눈입니다. 마치 영혼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는 인물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수수께끼는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아주 극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질병과 가난 속에서 외롭게 예술혼을 불태우던 모딜리아니의 삶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영원한 뮤즈가 될 운명의 여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잔느 에뷰테른, 당시 19살의 아주 재능 있는 미술학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단순히 모딜리아니의 모델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꿈꾸던 또 한 명의 독립적인 예술가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잔느가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강렬한 색채와 대담하고 거침없는 붓터치를 좀 보세요. 그녀가 단지 누군가의 뮤즈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였다는 걸 이 그림 한 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14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운명처럼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잔느는 곧 모딜리아니 예술의 유일한 중심이 되었죠. 그의 캔버스는 오직 그녀의 모습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들의 만남과 사랑이 모딜리아니의 예술을, 그의 그림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되면 그때 당신의 눈을 그릴 것이다. 이 말은 모딜리아니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그의 그림에 등장하던 텅 빈 눈의 미스테리를 풀어주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에게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상대의 영혼을 아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왼쪽은 잔느를 만난 초기에 그린 초상화예요. 여전히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죠. 아직은 그녀의 영혼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시간이 흘러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자 마침내 그는 그녀의 눈에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동자를 그려넣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녀의 영혼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들은 잠시나마 평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둘 사이에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여전히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이 짧고 찬란했던 행복의 순간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그 해, 1920년,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비극의 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이죠. 안타깝게도 신은 그들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결핵성 뇌수막염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딜리아니는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들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월 24일, 3년간의 불꽃 같은 사랑 끝에 모딜리아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겨우 35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딜리아니가 죽은 지 불과 이틀 뒤, 당시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잔느는 아파트 5층에서 몸을 던져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결국 모딜리아니가 유일하게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눈동자를 그려 넣었던 여인은 죽음마저도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예술과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딜리아니의 캔버스 위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 그녀의 눈동자에서 과연 무엇을 보시나요?